모닝 브리핑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 정말 야무지게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부는 첫 단추를 잘 끼워주는 첫 거래일이었는데 양시장 1% 사이좋게 나란히 반등에 성공을 해줬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주를 필두로 금융과 자동차 등 저PBR주들도 동반 상승했고요. 한편 제약이나 엔터, 또 조선주들은 하락하면서 장 후반에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부디 소외되는 업종이나 종목 없이 야무지게 사이좋게 모두가 오르는 반등장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고공행진, 미국도 고공행진, 글로벌 증시 다 좋을 때 우리만 쉬어가니 딱 하루 쉬는 그날도 몸은 편할지언정 마음만은 편치 못했죠. 그 야속함을 달래주듯 양시장 사이좋은 1% 반등이 나와준 전거래일. 3월 4일 월요일장 한마디, 반도체 저PBR 맛집에 외국인은 문정선 씨입니다.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지속됐던 가운데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AI가 다시금 부각되자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에 국내 반도체 업종도 급등하며 이날도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6천억 원 넘는 화끈한 사자세를 기록. 지난달 역대급 외국인의 바이코리아에 이어서 3월의 첫 거래일도 거래소향 문정성시를 보여준 외국인의 모습을 우리는 또 전일장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도 바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는 정말 반도체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반도체주 덕분에 3월의 첫 거래일을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국발 훈풍이 불어들며 양대지수 모두 1% 넘게 올라줬는데요. AI 훈풍에 미국의 델 테크놀로지 주가가 32% 급등한 영향으로 국내 AI 반도체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PBR주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1.2% 상승한 2,674선을 보였고요. 또 코스닥도 반도체주, 장비, 부품주들의 강세 속에 1.1% 오르면서 872선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는 외국인이 참 고마웠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담아주면서 어제는 5,901억 원 순매수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2천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도 확인해 볼까요? CXL과 전력설비, 교육주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CXL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고 또 델 주가가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훈풍이 국내에도 불어들며 퀄리타스 반도체가 16% 강세를 보였고요. 또 오킨스 전자는 7% 올랐습니다. 특히 퀄리타스 반도체는 AI와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혜를 볼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내년 전 세계에서 전기와 변압기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런 언급 속에 전력설비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재룡전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효성중공업은 15%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주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자정까지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대학에선 현원 대비 2~3배가량 많은 정원 배정을 요청하고 있어 전체 증원 신청 규모가 2,000명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IB 기명은 12% 상승을 했고요. 또 메가스터디가 직장인을 겨냥한 의대 야간반을 최초로 개설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3% 올랐습니다. 네, 어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다시금 반등에 성공해준 전력설비 관련주 그리고 또 테마주 안에서는 교육주의 반등이 부각이 됐던 하루였지만요. 무엇보다도 전일장의 핵심은 저PBR 관련주의 상승 지속성 그리고 반도체주의 급등이었습니다. 밸류업과 반도체가 노른자 역할을 해주는 구도 속 다른 테마들은 발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반도체 2탄입니다. AI 시대에 엄청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CXL 테마 확인해 보시죠. 모닝브리핑 첫 시간에 HBM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경제방송 틀면 CXL이다, HBM이다 말은 막 쏟아내는데 그래서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야무지게 서머리업 해보죠. 먼저 CXL 뜻부터 알아볼까요? Compute Express Link의 약자입니다.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링크.
연결입니다. 기존엔 이 CPU, GPU,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제각각 다른 인터페이스 간의 연결이 어려웠는데 이 PCI 통신 규약과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이 제각각을 하나로 통합, 시스템 용량이나 대역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바로 CXL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연결을 해놨으니 시스템 연산 속도 빨라지겠죠.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고마운 CXL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 AI 시대에 HBM 필수라면서요. HBM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나요? CXL, HBM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 다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CXL은 컴퓨팅 자원 간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요. HBM은 메모리 대역폭을 극대화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XL은 메모리 용량을 유연하게 확장하는 기술이라면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층층이 쌓아 연결해 연산 속도를 끌어올린 제품인 겁니다. CXL의 목적은 메모리 사용 효율화, HBM의 목적은 처리 속도 단축을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CXL을 공유 오피스에 비유한다면요. 그 공유 오피스들이 들어선 큰 빌딩을 HBM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CXL, HBM처럼 차세대 기술론 부각을 받고는 있지만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고객사 요구와 필요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는지가 향후 시장 판도에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또 상황이지 않습니까? HBM 시장에서 한 발 뒤처지며 하이닉스의 자존심을 구긴 삼성전자, CXL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CXL에서만큼은 삼성전자가 앞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어제 오후 4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지난달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거친 임원을 CXL 파트 전문가로 영입하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특히 다음 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반도체 학회 멤콘에서 CXL 관련 차세대 기술 발표를 예고한 삼성전자. 과연 이 CXL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가 제2의 HBM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들의 향방 3월 내내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 작년 말 CXL 상표 4개를 동시에 출원했습니다. 주가는 어제 장중 7만 5천 원을 회복하면서 어제는 2% 넘게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볼까요? 이 삼성 출신 공학 박사들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인데요.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라이센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킨스 전자도 보겠습니다. DDR5 메모리용 인터페이스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 CXL 시장 개화 시 DDR5 기반 서버용 D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 주가는 어제 7%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대장주 네오셈도 보겠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 CXL D램 검사 장비 상용화에 성공하며 대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 동일은 신탁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목적으로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남 신약허가 일정을 앞둔 HLB가 외적 변수에 대비하고 경영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버스타는 작년 영업이익이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고 공시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알츠하이머 파킨슨 학회가 오늘부터 9일까지 열리는데요. 치매 치료 관련주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최대 행사인 슈퍼 화요일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2파전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2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자정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미국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인 만큼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증시 키워드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장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기관 매도가 지속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이란 확실한 매수 주체는 있지만 코스닥은 기관 매도가 이어지며 차별화가 극심한 양상 지속되고 있죠. 어제도 지수 대비 상승 종목 수가 많지 않았던 데에는 이 기관에 지속되는 코스닥 매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과연 오늘은 다른 그림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9,100만 원 돌파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급등도 지속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원격 의료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에 비대면 진료가 2배나 급증했다는 소식 속 유비케어,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의 주가 추이, 정규 시장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